세계 ESS 시장이 2021년에 110억 달러, 약 15조 원 정도에서 2030년이 되면 2620억 달러, 약 365조로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 앞으로는 뭐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ESS도 상당히 이제 좀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북미 시장에서는 K 배터리의 점유율이 이제 상당히 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미국의 중국산 ESS 배터리의 관세율을 기존에 이제 7.5%에서 26년부터 25%로 3배 이상 인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K 배터리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LFP 배터리를 쓰게 되면 보통 전해액을 좀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튬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리튬 수요도 늘어나고요. 그 전해액이 많이 쓰면 당연히 그만큼 리튬염도 많이 쓰이겠죠. 자, 인터배터리 이야기 좀 하죠. 유럽 인터배터리가 미넨에서 열렸는데 얼마 전에 그 인터배터리를 뭐 제가 가보진 않았고요. 그 기사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인터배터리의 이제 좀 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특히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ESS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시를 많이 하고 또 그 관련한 제품 개발 상황들을 좀 설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뭐 몇 개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간단한 부연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ESS를 왜 국내 인터 배터리 행사 때는 좀 뭐 상대적으로 강조를 안 하다가 왜 EU 쪽에 가서 이렇게 강조를 하냐 하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EU 쪽에 이제 좀 뭐 상대적으로 캐점 상황이 좀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차향 배터리보다는 ESS 쪽으로 좀 강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EU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그 한국이나 뭐 다른 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분들 특징이 뭐죠? 그 발전하는 시간대하고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르고요. 그리고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발전을 했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걸 발전을 해서 그걸 바로 쓰지 못한다면 그걸 그 전기를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럼 저장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ESS가 필요한 겁니다. ESS가 에너지 저장 장치의 영어 약자거든요. 그래서 ESS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ESS에 당연히 배터리가 쓰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그 인터 배터리 행사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잇따라 선보였다. 그리고 그 재생에너지 발전, 특히 유럽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이쪽에 배터리 제품들을 많이 소개했다. 배터리 박스라고 하는 ESS용 배터리를 소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삼성 배터리 박스 1.5를 공개했고, 이거는 컨테이너 박스에 하이니켈 MCA 배터리 셀과 모듈 렉 등을 설치한 ESS로 전력망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LG 엔솔도 LFP 셀을 적용한 첫 주택용 ESS와 전력망 제품을 선보였다. 주택용 ESS는 모듈식으로 팩을 간편하게 끼워 넣어 용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최대 15.5kWh까지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 ESS는 전력 수요가 크지 않을 때는 남는 전력이나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발전의 가능성 문제를 이제 보완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ESS는 대형 컨테이너에 두꺼운 책 모양의 배터리 셀을 넣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컨테이너 야적장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작은 컨테이너처럼 돼 있고요. 그래서 컨테이너에 이제 배터리 셀이 이제 들어가 있는 렉, 이게 이제 조립용 앵글 선반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책꽂이 꽂을 때 렉이 있잖아요. 렉. 거기에 뭐 배터리 셀을 착착 꽂아서 그렇게 그 배터리 박스를 만들고 그걸 또 쌓아서 그렇게 집적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대규모 전력을 이제 저장할 때는 전력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압이나 주파수를 안정하에 전력 품질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ESS 시장의 성장은 에너지 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세계 ESS 시장이 2021년에
110억 달러, 약 15조 원 정도에서 2030년이 되면 2,620억 달러, 약 365조로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이 전력 수요가 폭증하니까 한편은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글라스 기판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가 이제 계속 폭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SS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이 흐름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서 사실 굉장히 큰 대규모 사업의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또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그런 크게 성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해서 그 가시를 나눠 가질 수가 있죠. 뭐 ESS 시장은 지금 현재는 중국이 크죠. 뭐 LFP 배터리도 사실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ESS용으로 가장 이제 뭐 잘 쓰이는 거고요. 그 현재는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큰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앞으로는 뭐 미국 시장이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ESS도 상당히 이제 좀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IRA, 미국 같은 경우는 IRA에 적용을 되지는 않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도 25%의 관세를 이제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 시장 내에 ESS 사업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점유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실제로 LG 엔솔이 미국 애리조나 쪽에 17기가와트시의 ESS 생산 캐파를 이제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배터리를 생산해서 그 미국에 공급을 하겠죠. 미국 내에서. 삼성 SDI는 2026년부터 전력용 ESS에 들어갈 배터리 라인업에 LFP 배터리를 추가해서 하나솔루션, 하나큐셀의 세계 최대 규모의 ESS 프로젝트인 커닝햄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 개발과 EPC 맡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서울경제에서 이제 작성한 내용 보면 K배터리가 110조 미래시장 정조준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뭐 작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ESS 공략 뭐 폭풍 넓힌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뭐 앞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뭐 되풀이해서 거의 비슷하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배터리 행사, 캐전 무색할 정도로 인해를 이룬 전시장 K배터리 향한 글로벌 관심 재확인했다. 한국이 왜 배터리 강국인지 알게 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역시나 ESS 쪽 이제 전시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고부가 동박 배터리 소재로 올해 신규 수주 뭐 5조를 목표한다고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이야기를 했고, 북미 현지 공장 두 곳으로 압축해서 보조금 수급 등 고려해서 최종 투자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북미 현지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후보지를 두 군데로 압축했다라고 이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양 관련한 기사도 나왔는데요. 금양의 경우에는 2170 배터리 내년 1월부터 이제 양산하고 469 배터리는 내년 6월부터 이제 양산한다는 목표인데, 2170 경우에는 3.7기가, 469 같은 경우 12.5기가 생산 캐파를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양산 이 캐파 구축 속도가 일반적인 배터리 회사들보다 되게 빠르죠. 1개월 걸릴 의사 결정을 일주일이면 충분히 한다. 그래서 내년 2170과 469 합쳐서 16.2기가 캐파 목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창환 부장님 이 슬라이드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유럽 시장에서 ESS 시장이 이제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는데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미 시장에서는 K배터리의 점유율이 이제 상당히 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미국의 중국산 ESS 배터리의 관세율을 인상한다. 기존에 이제 7.5%에서 26년부터 25%로 3배 이상 인상되기 때문에 당연히 K배터리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원자재 시장 조사 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는 새로운 관세율이 도입되면 중국산 배터리 셀 가격이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보다 비싸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K배터리 3사는 그래서 미국의 ESS 전용 현지 공장 신설을 추진하면서 중국 업체와 경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애리조나주 킹크릭의 17기가와트시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를 생산하는 전용 공장을 지난 4월에 착공했고, 삼성 SDI와 SK온 또한 ESS용 배터리만 생산하는 공장 건설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26년 정도의 ESS 배터리를 이제 양산할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사실은 미국 정부도 사실 이 타임라인을 좀 맞춰서 아마 관세 인상을 하는 시기를 좀 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 저렇게 이제 그 LG엔솔의 ESS 배터리가 공급이 되고 그러면서 중국 쪽 관세율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LG엔솔을 비롯한 K배터리 향후 ESS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ESS 쪽은 사실 이제 LFP 배터리는 워낙 이제 무겁고 부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기차에 탑재되기에는 에너지 밀도가 너무 낮아요. 그러나 ESS용으로는 사실은 공간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좀 덜 하잖아요. 물론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컴팩트하게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국의 3원계 배터리 ESS가 많이 이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대체로 이제 상대적으로 좀 공간에 대한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LFP 배터리로도 이제 개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LFP 배터리를 쓰게 되면 보통 전해액을 좀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튬의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리튬 수요도 늘어나고요. 그 전해액이 많이 쓰면 당연히 그만큼 리튬염도 많이 쓰이겠죠. LFP 배터리가 많이 쓰이면 전액이 일반적인 3원계 배터리보다 대략 한 1.5배 정도 많이 쓰이거든요. 용량당. 그렇기 때문에 ESS 시장이 확대가 되면 그 전액 업체들 또 전액 관련 밸류체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SS 시장과 관련해서 배터리 팩을 만든다든지 또는 저기에 큰 배터리 박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어떤 쪽에 좀 수혜가 몰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조사해서 공부해 보십시오.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관련한 업체들 몇 군데를 또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